금요일이면은 만나는 시간입니다. 금요 스페셜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미디어 오늘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바그다드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분명히 저희 쪽에서 뭐 연락을 시도를 우리가 분명히 이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 되시는 분한테 사장으로 나올지 어떨지 여부를 끊임없이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으나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번호를 좀 다른 걸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워싱턴 지사장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내고 오늘 자기 이제 근무지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 들어온 걸 보니까 사장 공모 시점까지 휴가를 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장 후보로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았고 진짜 응모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우리 바그다드 카페를 이용하시는 그분 저희가 굉장히 몇 차례 또 이렇게 힌트를 흘려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똑똑해요. 다 알아들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새끼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왜 자꾸 그 새끼를 알려고 그래. 아니 요즘은 또 게시판에 그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분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쓰시던데요. 그래요. 엉뚱한 사람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그 엉뚱한 분을 이렇게 지목하진 마시고 특히 고성국 박사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고성국 박사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하여튼 제가 총선 때 크게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 박사님은 아닙니다. 고성국 박사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갔습니다. 우리 이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진짜 아내가 참고서를 사오라고 해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이 책 저 책 들춰보는데 우리 고 박사님이 책을 내셨어? 무슨 아이를 대상으로 한 책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나 사이 좋을 때 나도 한 권 받았어. 그건 아니고. 그 책을 펴보니까 첫 장의 그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역사는 반드시 진보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고 박사님 덕에 역사가 진보하려다 말았죠. 나 참. 그래요. 고 박사님은 아닙니다. 그 새끼 자꾸 고 박사님을 연관 짓지 마세요. 그분은 전 실명으로 비판을 합니다. 실명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뭐 이런 거 갖고 소송 건다든지 그런 치졸한 짓을 하는 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치졸하게 또 소송 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적어도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그렇죠. 이러다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쪽파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본인도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시사평론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비판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거는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고성국 박사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 잡지 마세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 자, 우리 이진숙 이야기는 광고를 듣고 와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 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이진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직접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시민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 같은 경고는 시아파의 정치 개입이 본격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런 MBC 사장 후보 이진숙 기자는 김재철 사장 때의 승승장구, 공정방송 침해를 두고 노조가 각을 세우자 이진숙 기자, 회사 홍보 책임자로서 한마디. 김재철은 보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노조의 정권 비판 기사가 부적절하면 못 낼 수도 있다는 발언. 데스크가 만약에 그 기사를 밑에서 부원들이 쏜 기자가 쏜 기사를 데스크를 봐주고 나중에 거기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 기자가 책임져야지 제 책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데스크, 그 차장, 그 부장은 정말 멍청하다 소리 들을 거야. 뭐 저런 참 멍청한 사람, 그야말로 또 이제 무책임한 사람을 저렇게 부장 자리에 앉혔나, 차장 자리에 앉혔나, 데스크 자리에 앉혔나 이렇게 비판할 거라고. 그리고 그야말로 데스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책임지라고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자라고 부른다고. 그지? 그리고 또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거기 자리에 따른 권한이 주어져. 이런 이진숙 사장 후보는 자신이 데스크를 봐놓은 빌 게이츠 사망 우보를 두고 자기 책임이 아니고 일선 기자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김장겸 현 보도국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하여간 이라크 보도하던 이진숙 때가 행복하냐, 지금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을 던지자. 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라크 전장에서 봤던 기자의 기자 정신에 투철한 그 이진숙과 지금 현재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굳이 그런 식으로 친다면 욕만 먹고 비난만 받는데 오히려 누구 말 맞다나 욕 안 먹고 비난 안 받고 살려면 다른 길을 택하지. 왜 그 길을 택하겠냐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지. 그리고 참 나도 웬만하면 참 그 이라크 팔고 싶지는 않지만 전쟁이 일어날 거 뻔히 보이는데 철수해가지고 이웃나라 호텔에서 마치 전쟁 호텔에서 그 전쟁 보도하는 그때는 엄청 참 괴로웠고 그러니까 그때도 괴로운 순간이 있는 거고 지금도 괴로운 순간이 있는 거고 그때도 또 행복한 순간이 있는 거고 지금도 행복한 순간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야. 자, 우리 이진숙 사장 후보 될 가능성이 몇 %입니까? 아니 지금 MBC 안팎 기조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MBC 사장에 예. 별로 많이 지원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대체? 아니 제가 지금 딱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그리고 김종국 지금 사장 뭐 지원했고요. 예. 안광환 현재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 그리고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 전영배 CNI 사장, 그리고 정준 전 제주 MBC 사장, 정흥보 전 춘천 MBC 사장, 그리고 최명길 전 유럽 지사장, 그리고 최형무 전 MBC 기자라고 있는데요. 이분도 지원을 하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최형무? 예. 그리고 뭐 황희만 전 부사장이라든가 하동근 전 IMBC 사장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 많이 지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뭐 지금 특별히 낙점된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닐까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그 지원한 사람들한테 다 낙점, 너로 낙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지원한 건가? 제가 보니까 이런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국 현 MBC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그만큼 약한 게 아닐까. 가장 예리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김종국 사장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동안 뭐 얼마만큼이 MBC를 거의 뭐 그냥 바닥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저열하게 충성을 한 분이 바로 김종국 사장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요. 아니 표창원 교수 출연시켜가지고 그런 건가? 우리 변통령이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MBC 뉴스라든가 프로그램이 거의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뭐 망가지다 못해 정말 이 혼수 상태에 빠졌죠. 처참한 수준이죠. 거의 뭐 볼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른바 그 보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시는 분들의 판단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변희재 씨라든가 혹은 보수 쪽에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국 사장이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와 뭔가 짜고 쳐가지고 지금 뭔가 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종국 사장 체제의 MBC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근데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그러니까 MBC 큰 노조, 1노조한테 김종국 사장이 잘해준 게 뭐가 있나요? 뭐 단협을 새로 체결한 것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정 보도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준 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해직자를 뭐 복직시켜주거나, 뭐 혹은 과거 파업 투쟁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이런 거 다 걷어들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무슨 자기들끼리 뭐 밀당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단호한 노조라든가 어떤 그런 이보다 더 단호할 수가 있을까? 더 단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다 해고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또 단호하게 노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뭐 노조가 뭘 액션을 취한 게 있어야 뭐 단호한 조치를 취하건 말건.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말이죠. 단호한 조치를 취한 거는 민동기에 대해서 했지. 민동기하고 조수경에 대해서. 민동기 조수경이 MBC 직원이야? 단호한 조치에 맞서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 정도로 후보가 난립할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후보가 난립을 했다. 그만큼 김종국 형님의 지위가 탄탄하지 않다. 그러면 누가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제가 추측했던 것이 그리 뭐 이렇게 엉뚱한 추측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김종국 사장을 공격했다는 이른바 보수 인사들, 그 사람들은 MBC 사장 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노리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김종국 사장
잘한다. 그러면 김종국 사장이 계속 사장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패밀리들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는 김종국 사장 못한다. 이런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MBC 1노조와의 어떤 연계설 이런 것들을 또 들춰내는 거 아니겠어요? 변희재 씨가 뭐 모르겠어요, 잘은. 근데 지금 변희재 씨 얘기로는 표창원 교수 출연시킨 걸 놓고 뭐 어마어마한 억측을 하잖아요. 뭐 김종국 사장이 언론 노조에 뭐 무릎을 꿇었다더니 아니 뭐 일개 예능 프로에 게스트 하나 부른 걸 갖고 무슨 굴복을 하고. 그리고 표창원 교수가 시사 프로에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무한도전에 출연해가지고. 아니 뭐 시국 발언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본인은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로서 이미 보수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요.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관련한 그런 아이템을 한 건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건다. 글쎄요. 변희재 씨가 무슨 이번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김종국 사장을 아웃시키려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뭘 표창원 교수 한번 나왔다고 그걸 갖고 뭐 죽여야 된다 이런 그건을 합니까?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김종국 형님의 입지가 약하다. 그리고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또 바보들이 아니에요. 지원을 하기 전에 나름 안테나를 다 세웁니다. 그렇지.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지원을 했다는 거는 자기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물론 프리미엄이 있죠. 현직 프리미엄. 정국이 형님이 아무리 약해졌다고는 하나 현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국 형님이 일단 유력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바그다드 카페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 이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정수장학회 파문 났을 때 그때 당시 그 정수장학회 인사들과 굉장히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그렇죠. 아니 뭐 MBC 고참으로서 같이 일하는 직원 데리고 가가지고 당시 그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 이사장 만나가지고 박근혜를 도와 점점점 뭐 이런 말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뭐 이런 장학생 뭐 그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이런 것들을 박근혜 선거에 유리하게끔 뭐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진숙 씨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MBC 사장 같은 경우는 박문진 이사들이 이 선임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정권의 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사장으로 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거는 적어도 모든 정권이 다 그랬고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현 정권의 충성도가 있는 인사만 사장이 되도록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충성도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 중도를 걷겠다. 자신은 이편 저편 안 서겠다. 공정방송하겠다. 이런 사람이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사장이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진숙 그 사장설에 무게중심을 두는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또 어떤 가능성이 하나 있냐면 김종국 사장을 만약에 연임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장을 내세울 거라면 김종국 사장보다는 캐릭터가 조금 더 센 그런 캐릭터를 뽑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딱 들어맞는 사람이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정수장학회라든가 이런 쪽과의 네트워크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최초의 MBC 여성 사장이라는 일종의 아이고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여성 대통령에. 또 게다가 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아웃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각에 남아있는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MBC 사장으로 최초 여성인 이진숙 사장을 세운다? 이거 나름 그림이 나쁘지 않죠. 얘기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김재철의 분신과 다름없고 또 김재철의 이익을 가장 앞장서서 대변을 했던 이진숙 씨가 MBC 사장이 된다. 그럼 김재철 시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단점은 보수 진영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예. 어떤 여당 추천 박문진 이사들이 보기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라든가 예. MBC에서 그나마 좀 개혁적인 그런 변화를 바라고 있는 기자 PD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강점이네. 그래서 아마 예. 이진숙 사장이 되면은 예. MBC가 김재철 전 사장 체제 때 못지않은 엄청난 격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 그게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그걸 장점으로 보신다면 예.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MBC 1노조 뭐 좀 미동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진숙 사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혹시나 돼서 예. 융화 온건 정책을 편다면 예. 뭐 그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예. 과연 이진숙이라는 카드를 박문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노조와의 화해라든가 이런 쪽을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니 뭐 할 일이 없어서 박근혜 정권이 노조하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격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 예. 제가 알기로도 제1노조에서 지금 MBC 본부에서도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노조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MBC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또 올해 MBC가 예. 엄청난 격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격변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런 이진숙 사장 시대를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보낼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거의 지렁이를 밟은 노조 오리다. 입장에서도 전면전을 각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성주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과연?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근데 이거는 이진숙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진숙 사장이 전제되는 걸 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김종국 사장이 연임이 돼도 저는 상황은 크게 다를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 예. 이분도 지금 만약에 연임을 시켰다면 네. 연임을 시킨 배경이나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 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한 번 더 시켜주시면은 이 MBC 1노조 확실하게 밟아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충성 선언을 하고 더 확실히 장악을 아마 하려 들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정국이 형님이 그럴 분이라고 믿진 않습니다만은. 예. 정말 그런다면은 예. 또 하나 다크호스가 하나 있는데요. 예.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그렇습니다. 이분은 약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 작년에 그 김종국 사장이 됐을 때 네. 사실은 PD 진영에서 검토를 좀 했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 설득에도 일정 부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뭘 지난해 김종국 사장이 MBC 사장 될 때 PD 진영에서 김영희 PD를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출마를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2014년 이 사장 선임 때. 그렇습니다. 그때 나가라 1년 뒤에. 아니. 2013년 김종국 사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김재철이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장은 누구로 세울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김영희 PD 보고 나가라라고 이 PD 진영 사이드에서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그땐 고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김영희 PD도 예능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네. 한국 PD 연합회 회장도 했고, 그렇죠. MBC 예능 국장도 했고요. 이거 다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분도 바보가 아닙니다. 뭔가 상황 판단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나는 가수다 혹은 아빠 어디가 요걸 이제 기획한 사람이 김영희 PD인데. 김영희 PD입니다. 이거야말로 창조 경제에 이 한류 상품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창조 경제를 완성시킬 방송 분야에서 적임자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뭐 박근혜 정권하고 어느 정도 그 주파수 맞추는 작업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파수 맞추는 작업이 아니고요. 예. 김영희 PD의 장점인데요. 예. 이분은 예능을 하시다 보니까 예.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와의 그 여야의 각이 없습니다. 대립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과 예. 민주당 의원 두루두루 다 이쪽에 친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능 PD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김용민 PD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MBC 일요일 밤에 할 때 예. 박근혜 대통령 그 성북동 집에도 가서 탁구 치면서 왜 한 거 있어요. 예. 그 예능도 찍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압니다. 예. 여러 가지 이걸 감안을 했을 때 김영민 PD도 나름의 계산을 했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예. 젊은 선수들한테 먹힐 가능성이 있는 게요. 프로그램 경쟁력을 지금 화두로 내세웠거든요. 김영희 예. PD가. 예. 근데 이거야말로 지금 예. MBC에서 예.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 아직까지 현 정권이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미몽에 사로잡힌 저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사석에서 네.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세력은요, 방송을 뭐 무슨 창조 경제, 컨텐츠 이런 관심 없어요. 이 현 정권의 어떤 정치적 이런 이득 여기에 부합할 만한 사람, 이 말하자면은 이 자신들과 교감이 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교감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려 하지. 얘 무슨 솔직히 김영희 PD는 PD협회장도 했고요. 또 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이런 위험한 사람을 MBC 사장이 세운다고? 이 해골에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뻔해. 너무나 뻔해가지고 예측 100% 가능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제가 이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는 뭐 검토를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요. 예. 뉴스나 보도를 장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정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네. 김영희 PD가 예능 PD 출신이거든요. 예. 예능 PD지 않습니까? 예능 PD면은 보도국 장악이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렵죠. 시사 PD를 했던 길환영 사장도 KBS 보도 시스템을 장악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MBC의 예능 PD를 사장으로 앉힌다? 그는 MBC 보도를 좌우할 그런 주체가 없는 꼴이나 다름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보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보도국 그 출신 선수들 중에서. 예. 그렇게 되면 조직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괜찮은 카드긴 하나 예. 김용민 PD의 얘기처럼 예.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판단 고려를 했을 때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냉정하게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볼 것도 없어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 정권 5년 동안에 민동기가 KBS 출연할 일 전혀 없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500% 팩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천재지변, 국가 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말이에요. MBC 사장, 뭐 아마 김영희 PD가 만약에 이제 되려 한다면은 권력에다가 내가 실은 친박이다, 종박이다, 종박 방송하겠다. 대놓고 이렇게 이 충성 선언을 하지 않고서는 이건 뭐 후보에도 못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재훈 MBC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홍보국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 이제 MBC 보도 기자 출신인데요. 예. 이분이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재철 사람들이 만약에 신임 사장으로 오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될 경우에 이진숙 포함해서 포함이죠, 당연히. MBC는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위기의식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제가 앞선 방송에서 MBC 사장이 참 언론계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진숙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일으켰어. 흥행 완전 흥행이죠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될까? 이게 정말 저도 관심사고요. 왜냐? 대구 MBC 사장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걸 지금 마다했단 말이죠. 그 대구 MBC 사장을 이제 임명하는 거는 김종국 사장이고. 그렇습니다. 김종국 사장의 이런 이제 대구 MBC 사장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사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야 내가 왜 대구를 가냐? 너하고 서울에서 붙을 거야. 이거였단 말 아닙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때 고사를 한 게 이걸 지금 생각을 했다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맞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앞으로 MBC 사장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MBC 사장이 정확하게 아마 2월 올해 이달 안으로 결정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늦어도 2월 마지막 주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까? 바로 시작이 되죠.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합니다. 박문진 이사들은 모두 9명이고요. 여야 몇 대 몇입니까? 6대 3입니다. 6대 3. 당연히 여가 6이겠고. 여권 이사 6명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권 이사들이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고 표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권 이사 표가 3표잖아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사장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엉뚱한 사람이 예를 들어 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MBC가 공정방송 흉내를 낸다. 그럼 또 이제 그때 그 MBC 사장 혼외 자식 있는지 없는지 들춰내겠지. 바지 벗겨가지고 쫓아내고. 이 정권의 위기 대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래요. 하여간 2월 말쯤에 결정이 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MBC 사장 누가 될지 이제 확실히 가려지게 될 것이다. MB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언론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MBC 사장 선거에서 의외의 인물이 된다면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 그 3표가 누구에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야권 3표는 MBC 노조가 가장 싫어하는 제1노조라든가 이런 쪽이 가장 경계하는 인물을 안 되는 쪽으로 투표가 갈 겁니다. 2등.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진숙이 1등이면은 제 2등 후보를 밀어준다. 그런 식으로 가서 최악의 상황을 막는 차악을 고르는. 그렇죠. 그런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겠네. 원래 지난번 김종국 사장 뽑을 때도요. 굉장히 그런 야당 이사들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더 경우의 수를 아마 잘 따져가면서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MB 출입 기자가 그때 가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막 얘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막 그런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야당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맞춰질지도 왜냐면 이게 1차 투표에서 만약에 결정이 나버리면은요. 그거는 여권 이사들이 합세해서 한 명을 밀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문진 6명이 김종국 사장을 확 밀어버릴지
이진숙 후보를 확 밀어버릴지 네. 그건 모르잖아요. 예. 혹은 분열될지. 이 분열되면 정말 재밌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분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가. 지금 워낙 네.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지원을 해가지고. 네. 자, 여기서 상식 하나. KBS는 몇 대 몇입니까? KBS는 7대 4입니다. 7대 4. MBC는 6대 3. EBS는? EBS도 6대 3입니다. 네. 그렇군요. SBS는 뭐 민간 방송이니까 그렇죠. 뭐 예외로 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MBC가 인력 유출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다고 하던데. 그렇죠. 누가 또 나갔어요? 가장 이게 최신 버전인데. 예. 그 춘천 MBC에 박대용 기자가 있습니다. 있죠. 이분 오늘자로 뉴스타파로 갔습니다. 아이고 MBC로서는 환영할 일이네. 골칫거리가 사라지니까. 박대용 기자가 또 이 SNS상에서 상당히 또 유력한 인물이고. 또 아무래도 뭐 현 정부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위치의 인물이었고요. 이런 인물은 사라져주는 게 고마운 거지. 안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MBC로서는 치명타지. 그렇죠. 이건 진짜 치명타죠. 에이스인데. 치명타입니다. 근데 MBC의 안위를 걱정한 사람들이었나? 지금 MBC 경영진이? 아니죠.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박대용 기자의 뉴스타파 행은 예. 조금 다르게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KBS에서 예. 정말 KBS에서 일을 못 해먹겠다 해서 뉴스타파로 K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간 기자들이 많죠. 예. 근데 MBC 출신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승호 PD라든가 예. 뭐 이근행 PD라든가 이런 분들은 물론 이근행 PD는 이제 복직 그렇게 했지만 예. 다 이제 해직이 되고 나서 지금 뉴스타파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박대용 기자는 예. 자기가 사표를 쓰고 그리고 뉴스타파로 그냥 왔습니다. 최초에 이제 MBC 쪽에서는 최초로 이제 온 거죠, 그렇게. 예. 이게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KBS와 같은 사태가 MBC에서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뉴스타파로의 이적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예. 최근에 그 MBC PD 가운데 예. 마건영, 오윤환 PD가 있습니다. 네. 예능 PD인가 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모르는데 예. 나름 MBC 내에서 인정, 능력을 인정받았던, 예. 인정받고 있는 예. 그런 PD였는데 예. JTBC로 갔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MBC PD협회가 네.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성명을 냈습니다. 예. 간판 진행자들 회사를 떠난 것도 모자라서 예. 이제는 핵심 제작진마저 MBC를 떠나고 있다. 예. 이게 뭐겠냐 이게. MBC에 더 이상 자율성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것이다. 대책 마련해라. 예. 이렇게 성명을 낸 거죠. 굉장히 지금 PD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사실 저 종편 생겼을 때 그런데 왜 가? 이랬던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뭐 종편에서 또 저기 뭐 TVN 이런 데서 계속 홈런을 날리니까 그만큼 또 MBC 예능이 차지했던 그런 예능의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왕국이었는데 점점 그 파이는 줄어들었고 뭐 보도에서 만시창이가 된 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더 이상 MBC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상실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영희 PD가 딱인데. 김영희 PD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진짜 민동기 부장이 KBS 9시 뉴스 앵커가 되는 것 같은 가능성 아니긴. 앵커는 앵커고 출연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이동했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MBC PD들의 상실감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냐? 지금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이른바 대박 터트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썰전, 응답하라 시리즈 있고요. 예.
또 꽃보다 뭐 할배 누나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면 예. 다 지상파에서 KBS, MBC에서 다 케이블이나 종편으로 그 PD가 이동을 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뭐겠습니까? PD는 그대로인데 예. 방송사가 옮겼다고 예. 대박이 났다? 이건 그만큼 예. 지금 KBS, MBC의 제작 자율성이라든가 제작 환경은 오히려 KBS, MBC가 훨씬 좋죠. 훨씬 스케일 크고 네. 제작 인력 더 많고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열악한 케이블이나 종편이 대박을 친단 말이죠. 예. 이거는 그만큼 예. PD에게 제작 자율성을 준다는 거죠. 아. KBS, MBC는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 예. 뭐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는 예.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뭐 경영진이 대우각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김영희 PD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예. 우리 장기현미 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현미 형 이번에 지원 안 했네?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그 관측하던 분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 분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런 분한테 얘기를 했죠. 네. 여러 가지 판세를 봤을 때 좀 연배나 예. 뭐 이런 걸 봤을 때 예. 아이고 깝깝합니다. MBC 계신 분들 깝깝해요. 깝깝하죠. 예. 참. 자, 하여간 MBC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분들 그 한겨울에 비바람 맞아가면서 파업 지지하고 그랬던 분들의 여의도 공원에서의 함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빚입니다. 그렇죠. 예, 그 빚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시청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조용기 목사 네. 그 재정 비리와 관련해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발표를 했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전히 조용기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조용기 목사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된 이영훈 목사조차도 여전히 조용기 목사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터였어요. 네. 심지어는 그 결과 발표 하던 자리에서도 말이죠. 네. 결과 발표 어떻게 나왔느냐. 조용기 목사의 모든 비리는 사실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요. 장로들, 그 조용기 목사 반대파 장로들이 제기했던 의혹 절반은 사실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교회 자체 발표에서도 절반은 사실이다. 그렇죠. 또 나머지도 보면은 대부분 숫자 몇 가지 뭐 좀 바뀌었을 뿐이지 뭐 이런 그 터무니없는 치명적인 이런 범죄 수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반대파 장로들은 본인들이 주장한 것은 대부분 다 맞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사법당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상이 규명 되겠지만 최소한 반 이상은 조용기 목사의 재정 비리가 맞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뢰를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돈을 가족이 삥땅 쳤는데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입혔는데 그러면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최소한 배임 제대로 친다면 횡령 이런 걸로 소송을 걸어서 교회 재산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근데 그런 자리에서 평소에 아무리 존경했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발표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든가 그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를 존경한대요. 아니 조용기 목사의 비리 확인됐다는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를 존경한다는 건 스승으로 모신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게? 자기도 조용기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국민일보 보도도 보면은 말이죠. 네. 이 대부분 오해, 그 허위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다음 날. 그렇죠. 그래도 그 뒤로는 일체 보도를 안 해요. 네. 조용기 목사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 장로들이 정말 잘못한 게 맞다면은 연일 관련 기획 기사를 싣고 사설을 통해서 질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 하루만 딱 그렇게 나오고 그 뒤로는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국민일보를 보면서 야 역시 이 조용기의 그 둘째 아들이 회장인 신문은 다르다.
최영기 목사 지금 실형 구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곧 판결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걸 보면 참 언론사에 꼭 없어져야 할 폐단이 바로 사주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주 없는 언론사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 있다면 바로 국민TV. 그렇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도 뭐 실은 뭐 어떤 한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미디어 오늘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라고. 언론노동조합. 예. 대주주가 있죠. 네. 언론노동조합은, 뭐, 거기는 뭐 무슨 어떤 이권을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디어 오늘도 공영 구조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요. 예. 제가 이 회사도 오래 있었지만, 예. 주주들이 예. 배당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득을 낼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그게 숭고하진 않아요. 네. 돈을 못 번다는 거. 네. 예. 공영 구조가 맞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그 공영 구조에 맞게 예.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 거에 상당히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수익을 많이 내서 뭐 이걸 해서 이런 쪽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디어로 돈 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디어계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그럼요. 미디어로 돈을 어떻게 법니까? 예. 아니 그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저 미디어 협동조합 처음에 만들 때. 네. 그때 이제 국민TV 만들려고 할 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네. 어떤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들어오더니 주식회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송사를 하려면 거대 자본이 필요하니까. 네.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자. 그래요. 한참 동안 준비위원회에서 뭐 설전과 토론이 오간 끝에 결국 이제 협동조합으로 가기로 했고 이 양반은 나중에 그만뒀어요. 준비위원회 탈퇴를 했고 심지어는 그 초기 출자금 비슷한 준비위원회가 내는 돈 다시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놓고는 나가서 페이스북에다가 여기 서영석 김용민 방송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녔어요. 예. 여기 하도 어이가 없는데 그 사람 뒤를 캤더니 채널A하고 수백억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협약을 맺은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래요? 예. 아니 무슨 채널A 종편 만들어질 시점에 채널A하고 손잡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협약을 맺은 그런 양반이 어디 여기를 기어들어와가지고 국민TV를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는 쥐뜻대로 안 되니까 무슨 무슨 서영석 김용민 회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서영석 김용민 방송을 안 만들려고 협동조합 만든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만들면 그 개인 방송 아니야?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한 번만 더 어디서 그 뒷담화 까면은 내가 진짜 그때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국민TV 여기는 돈 버는 데 아닙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뭐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쪽도 많아요. 많아. 돈에 환장해가지고 이 진보를 돈으로 보는 인간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 이런 인간들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똑같아집니다. 그렇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창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이진한 검사. 예. 근데 이게 후폭풍이 좀 셀 것 같습니다. 이진한 지금 현재 그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고 쳤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죠. 네. 그 여기자를 등을 막 쓸어내리고 허리를 잡고 난 뭐 네가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파한 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계속 너를 좋아한다. 제가 보니까 이건 뭐 명백한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이죠. 그렇죠. 성추행이고 예. 그 자리를 파해서 끝나고 나서도 전화, 문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요. 네. 이거는 좀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예. 네? 근데 그때 김용민 PD도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미디어 토크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예. 그때 당시는 입장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마 뭐 형사로 문제 제기하겠느냐 이렇게도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했지만 네. 또 그렇게 관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하거든요.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기 쉽겠어요? 또 게다가 상대는 말단 검사도 아니고 검사장인데. 그렇죠.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분 노출되고 뭐 이런저런 억측이 나오고 막 구설수가 오르면 피곤할 테니 아마 이 형사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김용민 PD가 당부의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힘들더라도 네. 이런 거는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그때 방송에서 했죠. 혹여나 이 방송 듣고 계시마시였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몰라요. 그거는. 네. 그건 모르죠. 근데 사실 상식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근데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실로 뭐 같은 기자 그리고 남녀 이거 이전에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그 용기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내리고 어느 언론사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뼈대 있는 언론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결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정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와는 별개로 언론계에서 지금 약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여기자의 그 이런 단독 형사 소송 제기 외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 그렇죠. 어떤 움직임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동참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기자들의 실명을 박은 그런 연판장 비슷한 어떤 그런 성명서가 아마 검찰로 전달이 될 겁니다. 일이 커지네. 그렇습니다. 일이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진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 징계를 받은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자리 옮긴 거요? 이거 그냥 보직 이동한 거예요.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처벌도 안 받았지. 징계도 안 받았지. 아무런 무슨 인사상에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자를 중심으로 이진한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응 모임을 결성을 한 것 같고요. 여기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칭으로
뭐 성평등 취재 환경을 위한 언론인 모임 뭐 이런 가제를 달았답니다. 이게 다 검찰이 결국 자초한 거죠. 그때 그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경고가요. 그 검찰총장의 경고가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명의의 그렇죠. 경고고 이 경고는 말하자면 주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징계가 아니에요. 네. 경징계에도 속하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면서 검찰이 말했던 건 뭐냐면은 그 회식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당신 왜 나 성추행하냐고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중에 와서 나 성추행 당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피해 여기자를 꾸짖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안을 지금 정철훈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데 예. 그 여기자들 중심으로 일단 결성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예. 이게 단순한 성추행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예. 여기 동참하는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또 다른 사례가 폭로가 되는 겁니까? 폭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지만 예. 결국에는 어떤 정보라는 걸 쥐고 권력과 정보를 쥐고 있는 검찰이라는 집단이 예. 기자 사회라든가 이런 걸 상대로 거의 능란, 모욕 뭐 이런 걸 보인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네. 기자 사회 말고도 검찰이 얼마든지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 사회가 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 이 검찰 이 무소불위 이 상황이 견제가 안 된다. 예. 해서 거의 지금 정면 대응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진한 검사가 나중에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예. 본인 이력에 대해서 전 나중에 봤을 때 분명히 정치 쪽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 그랬을 때 우리 이진한 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 혹시 뭐 이 성추행도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는 그게 덕목 아닙니까? 덕목. 근데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자기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하면 이건 내세울 겁니다. 예. 자기는 구두 경고밖에 안 받았다. 구두 경고는 뭐 사실 뭐 징계도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이거는 언론계가 이거 강력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진한 사건을 그야말로 본보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솜방망이 징계 더는 없도록 하겠다. 더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그동안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 해당 여기자가 이거 고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야 진짜 혼자 굉장히 험난한 싸움을 하겠다 이런 걱정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야 이거는 정말 한번 붙어볼 만한 사안이다. 기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같이 서포트를 해줄 정도면 예. 이건 진짜 한번 붙어볼 만한 싸움이고 만약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도 예. 조중동이라든가 KBS, MBC 이런 데서 보도도 안 하고 무시한다? 이건 정말 그때는 정말 이건 언론으로서의 자존심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청취자분들 이진한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요. 네. 여기에 맞서서 굉장히 좀 힘들지만 예. 대한민국의 한 여기자가 정면 대결을 하고 있다. 네. 많이 힘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지를 하실 때는요, 이 여기자가 누군지. 그런 거 좀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주목을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제가 또 아까 슬쩍 물어본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진한의 그 행위지. 그렇죠. 피해당한 분의 그 이름이나 얼굴이나 생김새 이런 거 알 거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진한 한번 검색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반드시 합당한 응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검사 사회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심판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너무 뻗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예.
무죄 판결이 2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강기훈 불임 사건하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예. 그때 당시 수사했던 예. 그 검사들, 권력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예. 책임져야죠. 강기훈 사건 수사했던 한 검사는 예전에 그 시사 매거진 2580하고 인터뷰에서 그때 뭐 법원 판결까지 난 걸 두고 수사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건 결례다. 제가 이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랄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 방금 예. 제가 언급한 예. 성추행 이진한 검사. 예. 언론인이 나서서 중징계하자. 정철은 기자가 예. 방금 예. 미디어 오늘에 기사 선고를 했군요. 예. 예. 그 시민단체 또 여성단체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영주 씨인가? 또 최병국 불임 사건 검사. 네네네. 그 사람들도 아니 그 선배 판사들이 잘못 판결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요번에 불임 사건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겨냥했더군요. 잘못 그래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심에서 무죄가 난 거야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아니 아이고, 왜 진짜. 판사는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러면은 인혁당 사건 판결하고 몇 시간 만에 다 그냥 집행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분들 다 무죄고 무고하게 사법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 양반들이. 이런 정말 사법부의 판단은 예.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형제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행여나 잘못된 판결을 할까봐. 그 잘못된 판결로 사람의 생명을 앗았을 때, 예. 그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복불능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인간들이야.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저질들이야, 저질들. 아유, 진짜. 나라가 이 모양인데, 참. 뭐, 막말했던 내가 저질이라고 얘기하니 더 기분 나쁘지,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은 나보다 더 저질이야, 이 나쁜 놈들아. 야, 그 새끼. 너야말로 이 새끼야, 넌 진짜. 방송계의 암적 존재야. 더 끌어줄 알아야지. 아니, 근데, 내 진짜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페북에도 쓰셨더라고. 뭐라고? 나는 그 보도 태도가 이해가 안 가. 아니, 아프리카 박물관. 아니, 그거를 보도를 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 그렇지. 왜 사무총장 이름을 쏙 빼놓은 거며. MBC는 그걸 보도를 했는데, 사무총장 이름을 새누리당의 새자도 안 나옵니다. 이사장이라고 해? 그냥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경기도 홍문종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안 나와요. 아예.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그날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새누리당 앞에서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거기가 새누리당 앞이라는 거를 밝혀줘야 되잖아. MBC에서 새누리당의 새자도 안 나오고요. 거기 앞이 새누리당이라는 것도 화면에서 몰라요. 그냥 클로즈업 했구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김영민 PD가 트위터인가? 페북에서 그 잠깐 한마디 한 거. 애비나 딸이나. 애비나 딸이나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갔죠. 8시 뉴스. SBS 8시 뉴스 두 번째로 나갔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SBS 보도도 안 했어요, 그거. 전혀 보도 안 했어, 내가. 홍문종 쳐봤어. 안 나왔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SBS가 완전히 맛이 갔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제가 참 또 아쉽고 답답하고 섭섭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에요, 어떤 SBS의 한 기자분이, 페이스북인가 거기다 글을 남겼는데, 인터넷 기반의 이런 대한방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물론 당연히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타기 쉽지 않은 이런 인터넷 기반의 이제 방송들을 두고 새누리당 반대 성향이거든요. 네. 진영방송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게 무슨 언론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더니 저를 또 거명을 했습니다. 뭐 사람 이름을 직접 거명한 건 아닌데 정당에 그렇게 몸담았던 사람이 뭐 아무런 해명 없이 다시 돌아와서 나 언론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정당 후보로 나가서 선거에 출마하고 다시 이곳에 언론 현장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여지가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또 저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사 언론인이라고 내내 얘기하고 다니고요. 우리 국민TV가 개국을 하면은 거기에 뭐 패널이나 뭐 의견 내는 한 사람으로서 나가는 거 외에 뭐 앵커를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뭐 리포트를 한다든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데 약속하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예. 뭐 물론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파와 개인의 이익을 방송에 투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긴 해도 누구를 옹호한다든지 두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맥락상 진짜 이 사람 뭐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목적이 담긴 띄워주기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해왔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뭐 그런 지적이 아주 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SBS의 그 사실상 사주인 윤세영 씨 이분은 뭐 SBS 민방 선정된 다음에 민자당을 탈당한 새누리당 사람이긴 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얘기를 뭐 굳이 꼭 제가 꺼내는 이유는 나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가 정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피차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정도를 갖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거는 뭐 제가 민주당이 좋아서 혹은 민주당에서 영원히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역시 그런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으로서 과연 그렇게 뭐 언론인으로서 또 다시 나오는 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지적을 한 거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적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애청자분들과 또 조합원분들에게 약속은 드립니다만은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홍문종 보도나 하세요. 홍문종 보도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내 것도 보도 안 하고 홍문종 것도 보도 안 하면은 SBS가 참 요즘 할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내 앱이나 딸이나 트위터에 한 줄 남긴 거 페이스북에 한 줄 남긴 거 이거를 SBS 8시 뉴스 두 번째 뉴스로 꼽은 SBS라면은 이 홍문종 집권여당 게다가 친박 중진 또 법률상 새누리당의 대표인 홍문종이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식으로 착취하고 노예로 취급하고 그런 것들이 한 줄도 안 나오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과연 그분은 이거야말로 통탄할 일 아닌가? 아니,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예. 정말 그 어글리 코리언 수준이에요. 예. 이거 정말 국제적 개망신입니다. 아니 개망신. 쥐들이 뭐 우리 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전에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체험을 했는데 네. 그런 정도라면 말을 안 해. 이거는 쥐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이 옷을 걸어놓으면 거기 가서 갉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쥐들이 많았으면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그래 놓고 불법 가건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임대료까지 받고. 아니, 그래도 하루 식비가 4,000원이 이게 뭐야? 올려줘서 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끼가 아니라 하루. 그러니까 따져보면 1,300원이야, 끼당. 네. 이런 나쁜 사람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보도를 안 해. 이건 언론이 죽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권, 예. 인권에 관한 이런 측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이거를, 그 홍문종이라는 그 사무총장 여권의 실세, 예. 그것 때문에 보도 안 하는 거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보도도 못 하면서. 예. 물론 이제 그 기자분, SBS 기자분이 막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그때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SBS가 KBS, MBC가 워낙 죽을 쓰다 보니까 돋보였어요. 그때는 손석희 사장이 JTBC 가기도 전이었어. 그렇죠. 그 방송 뉴스는 SBS밖에 볼 게 없다. 또 김성준 앵커가 마지막에 또 그렇게 클로징 멘트로 날리고 있을 때죠. 또 클로징 멘트를 날려가지고 SBS 뉴스가 한참 주가를 올릴 때 그때 이제 나를 겨냥해서 글을 썼던 건데
지금도 뭐 얘기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사장 한 명 바뀌었더니 이 SBS 뉴스가 통째로 마시가는. 아니 어떻게 사장이 한 명 바뀌었다고. 김재철의 MBC, 김인규의 KBS, 이병순의 KBS. 그리고 지금 사장이 누구의 SBS? 이름을 까먹었네. 존재감이 없으니까. 갑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응모 사장. 이응모 사장. 네. 사장 하나 바뀌었더니 이 뉴스가 완전히 통째로 뉴스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시대. 이걸 기자들이 보고 침묵하는 거. 이거는 뭐 결국에는 당신들도 유유상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 SBS가 심각하게 마시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예. 아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사장이 교체되고 난 뒤에 SBS 보도를 보면 예. 위험 징후가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내부에서 예. 좀 목소리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예. 방금 김용인 PD가 얘기한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그건 조금 보도가 약간 위험 징후가 발견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런 징후에 대해서 내부 견제 목소리가 없다는 게 더 문제죠. 사실 그걸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SBS가 좀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SBS 내부에서 기자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울분을 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요한 기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김용판 무죄 판결문 답답함에 우라가침이다 이런 글도 올리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SBS 인터넷 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조나 이런 걸 보면 예. 뉴스와는 또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그런 편집을 또 선보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인터넷 사이트까지 또 한번 또 아니 IMBC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노선을 달리하다가 담당자를 날려버렸죠.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그런 이 전말을 알기 때문에 예. 저 김용한 기자가 쓴 저런 기자 수첩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SBS가 게재를 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아니 근데 SBS 개인 블로그 아닌가? 그 기자 SBS 뉴스 사이트에 예. 기자 칼럼을 쓰는 섹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필터링을 거쳐서 데스킹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까? 최소한의 데스킹을 할 텐데 예. 제가 봤을 때 그 김요한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예. 상당 부분 데스킹을 세게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 김요한 기자 개인의 생각을 예. 거의 이 전제를 하다시피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를 또 메인에다 전제를 할 수 있는 지금 SBS 뉴스 사이트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약간 또 이 본 메인 방송과는 또 다른 어떤 궤를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SBS도 좀 재미있는 곳인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요. 저희 3대 방송사였고 또 언론의 어떤 그 자유가 보장되던 시기 한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SBS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기자도 상당히 좋은 기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SBS 내부에서 굉장히 좀 능력 있고 괜찮은 기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을 제가 깎아내린 게 아니라 저를 씹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선거 출마하고 그 풍파를 겪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가장 예전에는요. 제가 20대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 쓰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먹은 정도가 아니라 처먹었죠. 예. 그때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보면은 이게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상심이 되고 그랬고 악의적으로 이제 글 쓰는 놈들은 찾아가서 뒤통수 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씹히니까 더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데 제가 아까 그 기자분을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는 그 기자분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씹으셨으면은 그쪽은 더 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일관성 있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씹힌 거는 그럼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언론인한테 내가 씹혔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니. 그거는.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그거는 정말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해봤는데. 예.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말 아프게 한번 지적을 당하잖아요. 예. 그때 되게 아픕니다. 예. 근데 지나고 나면 영광이에요. 그렇죠. 왜냐? 예. 내가 딱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한테 딱 그런 지적을 한다는 거는 예. 그만큼 아직도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 기자 생활 하면서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네. 어지간한 댓글, 어지간한 욕, 어지간한 나에 대한 비방, 네.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여기자들은 또 안 그럴 것도 같은데 굉장히 좀 여기자들은 상처 많이 받죠. 그렇죠. 예. 특히 또 여기자뿐만이 아니고요. 예. 남녀를 통틀어서 연차가 낮은 기자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죠. 젊었을 때 상처 많이 받았죠. 근데 짬밥이 쌓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 일과 관련된 일에서 나를 비방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실은 집권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지금 이 권력자들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를 취하면 바로 짓밟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또 나중에 이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억측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쫄죠. 네. 그렇게 해서 사주 뒤를 털기도 하고, 그 언론인 개인을 향해서 해고를 시킨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혹은 보도 현업부서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 양반 진짜 존경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씹혔잖아요. 정말 엄청났었죠. 진짜, 그렇게 욕먹을 삶을 살았는가 따져봤을 때, 꼭 그렇지도 않은데, 네. 또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씹은 건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 내가 대통령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 나를 비판해가지고 당신들이 화가 풀린다면은 비판해라. 이렇게 나오는 태도, 이건 사실은 칭송할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런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분은 또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새누리당. 예. 하여간 이명박 정권 때는 말이죠. 그랬잖아요. 뉴스가 어떤 양상이었냐면은 이명박을 찬양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근데 권력에게 불리한 기사는 나오긴 나오는데 후미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노골적으로 권력을 찬양하는 기사가 나오고요. 후미졌던 권력에게 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기사. 자취를 감췄어요. 자취를 감춥니다. 이야, 정말 뒤로 가도 한참 후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참. 전 그래서 사실은 KBS, MBC 뉴스를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요즘에 KBS, MBC가 몰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림픽 관심 없어요. 저 진짜 관심 없어요. 네. 물론 올림픽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분들은 정말 이 4년을 위해서 애쓴 그런 분들이고, 그분들의 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또 우리가 열심히 또 관찰도 하고 박수도 보내고 비난은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열심히 뛴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도록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은 지금 올림픽으로 다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순간에는 저는 올림픽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날씨도 외면하려고 그래요. 너무 폭설과 소치 이 두 가지로 뉴스의 대부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는요. 네. 정말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강릉 영동 지방의 폭설이 너무나 심각한 양상이고, 또 그분들 하루속히 좀 피해를 빨리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그것과 무관하게 이 날씨로 다 기사를 덮어버리는 이런 행태. 그렇죠. 이런 행태는 그건 아니죠.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스팔트 바닥에다 할 필요가 없는 삼겹살을 굽질 않나.
대왕 오징어가 나오고 모기가 나오고 멍게도 나오고 말이죠. 동물의 왕국이 돼버린. 동물의 왕국이 됐어요. 동물의 왕국. 예. 동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이 큰일 났습니다. 이 동물권 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이죠. 예. 동물 좋아하는데. 예, 글쎄 말이에요. 이제 이런 뉴스, KBS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거긴? 예.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예. 사장이 언제 바뀌죠? 아직 많이 남았죠. 기란현 사장이, 임기가 KBS가 3년이거든요. 예. 아마, 한 2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KBS는 길환영 사장이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네.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이 사장이 대형 사고를 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 갑니다. 김동우 아나운서가 사고를 치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바뀌겠죠. 예. 전혀 이 사장의 입지와는 상관이 없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본인이 시청률과도 상관이 없이. 시청률은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아마 내부에서 흔드는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 보수는요. 진보 보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돼야 돼. 내가 사장의 욕심이 있으면 자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기란현 사장 체제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틈이 보이고 뭔가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프로그램 시청률도 낮다. 그러면 흔들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기란영 사장이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죠. 그렇게 박지만 않았어도. 그렇죠. 정당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진행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박지만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김동우 아나운서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그 전에 정말 늦잠을 자거나 이랬을 때, 일어나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KBS를 틀면 가끔 봤거든요. 요즘은 정말 저 못 보겠더군요. 그거 왜 봐요,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KBS를?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보면, 저게 언제 거지?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5분이든 10분 정도든? 근데 요즘은 아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래요. 우리 민동기 부장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뭔가요? 요즘 강신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의 맥락이, 제가 봤을 때, 엘리트주의적인, 뭔가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분들은 강신주의 강의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강신주 씨에 대해서 제기하는 비판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비판이 겨누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뭘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그 비판이 좀 불편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갑자기 또 강신주는 또 왜? 아니, 궁금해서. 또 논객들이 또 이 시비 걸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강신주 박사에 대한 비판 논리 가운데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모든 이런 문제, 그게 개인의 어떤 삶의 고충이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든 그건 개인의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어떤 그런 노력과 성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라는 논리는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 한계가 있죠. 한국 개신교도 그래서 그야말로 맛이 갔거든요. 뭐냐면은 국권 탈취기 1907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점에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게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그 뭐냐면은 이 국권 탈취기라서 그냥 그야말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그런 때였는데 교인들 모아다 놓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게 다 당신들이 죄를 져가지고 개인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울고불고 대부흥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 싸우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될 그런 민중들에게 그냥 너 개인이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소진해버린 거예요. 증발을 시켜버린 거지. 그렇게 지적하는 사학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이제 강신주 교수가 아니라 박사지요. 네, 박사. 이분의 강연을 놓고 얘기하는 게 흡사 교주 같다.
뭐 부흥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강신주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몰려다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멸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모인 분들이 뭐 면면을 보면 다 똑똑한 분들이고 생각 바른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 아픈 삶을 토로하려는 분들, 해결하려는 분들 이분들을 광신자라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이건 인문학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충을 갖는 것도 따져보면은 사회, 경제,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문제, 병에 걸린 문제.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건강 걱정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문학자라면 왜 그에 열광하는가? 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든가 이면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그 강신주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저기 뭐 하여튼 저 사람 뜨는 거 안 돼. 문화 권력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유. 저같이 강연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어지간한 책은 사서 다 읽어본 저 같은 사람도 강신주 빠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대중 추수주의 이건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 여기에 호응하는 그런 대중들을 뭐 교주를 쫓아다니는 광신자 이렇게 취급하는 지식인들의 행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뭐 문화 권력자로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좀 삼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참 언론 암흑기라서 우리가 뭐 내내 그냥 계속 이런 한숨 나오는 그러게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강신주 이야기 슬쩍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뭐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지적받을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찰하면서 건강한 언론 세우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오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이런 거 엄영수 씨가 잘하거든요. 맞아. 엄영수 개그. 10분 동안 그걸 하는 양반이에요. 하여튼 저희 국민TV도 조합원으로 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는 이런 사주 없는 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조합원이 n분의 1 사주가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언론의 바른 길을 한번 가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조합원으로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민동기 부장이 조만간 좀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것도 같아요. 사글적 편집. 조기 축구 회장을 맡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 조기 축구회. 그래서 또 잘하시고 우리 요가도 하세요 우리. 저 요가합니다. 요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요가 하십시오. 그래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도 요가를 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허리를 잘 굽히지 못하는. 그래요. 자, 미디어 토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